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이고요. 제가 주말에 반도체랑 바이오 각각 심층 영상 찍어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반도체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은 네이버 증권 사이트 화면이고요. 밤사이 미국장이 꽤 괜찮았네요. 자, 나스닥 기술주 중심 1.4% 정도 상승, 가치주 중심인 다우 지수도 0.6%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S&P 500도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장이 밤 사이에 나쁘지 않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시작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반도체 종목,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삼성전기나 대덕전자도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AD칩스나 IA 주로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새로운 소식 있는지 잠깐 짚어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과 일본의 예전에 반도체 협정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는 없고 세원이 IA 지분 매각으로 현금화했다는 이런 얘기 4월 20일자 소식이 있고요. AD칩스는 또 다른 얘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살짝 침체된 상태인 거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차량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슈가 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구글에서 미일 반도체 협정을 쳐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 반도체를 붕괴시킨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정. 자세하게 요 기사들을 보기에는 제가 저작권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위키백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분쟁 1986년에 시작된 거고요. 간단하게 써 있죠.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이 일본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시장에서 도태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대만이 반도체 관련해서 산업을 크게 부흥시킬 수 있었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 보시면 쭉 아시다시피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선전포고로 태평양 전쟁을 치렀던 그런 나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맹 체제이지만 분명하게 섬유 분쟁, 컬러 TV 분쟁, 철강 분쟁, 자동차 분쟁, 결과적으로 그 플라자 합의 예전에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무섭게 부상하는 일본이 결국 미국을 추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국보다 훨씬 강력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던 나라였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턱도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일본의 질주는 굉장했었죠. 자, 요렇게 미국과 일본의 어떤 산업 분쟁 역사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은 경제적인 지식을 쌓는데 나쁘지 않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자, 과연 1970년대까지 일본의 반도체는 히다치 아시는 업체죠? 히다치란 일본 회사가 거의 유일했어요. 그 외에 미국과 유럽이 반도체 관련해서 주름을 잡았던 시대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먹거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바라든지 NEC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에 진출하면서 세계 10대 반도체 중 6개 정도가 1980년대 이후로는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시장 점유율을 50%를 상회하고요. 그때까지 미국과 유럽에 예를 들어서 IBM이나 마이크론, 뭐 모토로라, 뭐 필립스, 뭐 지멘스 요런 유럽이나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을 먹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치킨 게임이었어요. 기존의 미국이나 유럽에는 그 진공관, 트랜지스터 뭐 이런 구형 장비들에 투자했던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기 힘들어서 신규 투자가 힘들었고, 일본은 과감하게 신규 투자를 하면서 물량 공세를 퍼부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가격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는데 그 당시 반도체를 주력 반도체를 1달러에 만들 수 있었다면은 일본에서는 이거를 0.5달러 뭐 이런 식으로 덤핑 공세를 때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이 뭐 모토로라나 마이크론, 뭐 필립스나 지멘스 이런 회사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미국과 유럽이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서 일본이 결과적으로는 세계 시장을 주름잡기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국이 가만히 좌시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1986년도에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정이 맺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뭐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 이렇게 쪼개지면서, 비메모리 분야는 대만 쪽으로 가서 이런 파운드리 산업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뭐 그 외 설계나 이런 쪽으로는 아직까지도 많이 미국 쪽에서 잡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메모리 분야, D램이 됐든 여러 가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 시장을 하이닉스와 같이 주름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왔고, 미국이 일본을 여러 가지로 때렸죠. 뭐 이 당시 반도체 협정뿐만이 아니라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로 환율 관련해서도 일본을 때리면서, 이때부터 일본이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결과적으로 일본은 뭐 이빨 빠진 호랑이, 더 이상 이제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 거의 제로 성장을 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뭐 지금에 와서는 뭐 결과적으로 미국, 중국, 그리고 바로 일본의 세계의 3대 경제 대국이지만, 일본은 계속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뭐 얼마 전에 그 도쿄 올림픽 관련해서도, 그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도 그 세계 지도국 같은 세계 중심 국가라는 그런 지위에 마땅한 그런 어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대만이 갖고 있는 이 반도체 패권, 물론 설계 부분에 관련해서는 미국이 상당 부분 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생산되는 실제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 비메모리가 됐든 메모리가 됐든 실제적인 반도체 물량에 관해서는 한국과 대만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실상 반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가 지나면서 한국과 대만이 거의 이제
독보적인 반도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왔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미국과 유럽에서 반도체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국 내 영토에다가 생산 시설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뭐 인공지능,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 차량 반도체, 그리고 뭐 우주항공 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알고 보니까 반도체를 직접 물리적으로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미래 산업을, 4차 산업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계산기가 두드려진 거죠. 미국도 유럽도 이제 와서 아뜨거가 된 건데, 과연 86년에 일본을 때렸던 그런 방법으로 미국과 유럽이 한국과 대만이 쥐고 있는 이 반도체 생산력을 뺏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선진국이고, 어느 정도 뭐 공장 가동이 됐든 뭐 자본주의 노하우가 됐든 이런 시스템, 플랫폼에 대해서 뭐 한국과 대만 못지않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고, 뭐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업체명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네덜란드 쪽 업체가 세계 넘버 원이잖아요. 이 업체에서 뭐 EUV가 됐든 첨단 반도체 미세 공정 그 장비가 없다면은 대만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 첨단 공정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뭐 대다수의 이 업체에서 만들어지는 그 반도체 장비가 대만의 TSMC에 주로 공급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과 대만의 기술력 차이는 결과적으로 장비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장비를 얼마만큼 오래 많이 상당한 노하우로 사용했냐, 거기에서 지금 첨단 미세공정 기술력이 갈리는 거죠. 물론 TSMC가 삼성보다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그 앞선 기술력이 지금 현재 제품에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개발은 되어 있는 미세공정이지만 지금 실제 산업계에서 투입되고 있는 반도체는 아니기 때문에 삼성이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2030년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라는 이 삼성의 야심이 결코 허황된 꿈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과연 미국과 유럽에서 과거 일본에게 팔을 꺾었던 것처럼 한국과 대만이 쉽게 꺾일 것인가?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일단 여러 가지로 지금은 단순하게 그 80년대 미국이 했던 그런 방법으로 쉽게 반도체 그 헤게모니를 가져오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고, 대만이 애매한 부분이 중국과 미국이 살짝 걸쳐져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만을 쉽게 버리기에도 참 꽃놀이패인 거, 요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과거 86년처럼 그 일본의 반도체를 쉽게 공중분해시켰던 그런 방법으로는 맞득지 않을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은 TSMC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이 아메리카 대륙 안으로 상당 부분의 생산 공장, 생산 기지를 옮겨오도록 하는,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자기들이 필요한 반도체 물량을 미국 본토 안에
가두려 할 거고요. 이 정도는 한국과 대만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에서 유럽의 반도체,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럽이 반도체 장비를 쥐고 있고 뭐 설계나 생산 관련해서 노하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한국과 대만의 이 생산력을 따라오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뭐 차량 반도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LG나 SK, 삼성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인 회사를 키워서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이거는 폭스바겐이 어떤 지렛대 효과, LG나 SK, 삼성을 상대하기 위한 어떤 협상 수단의 하나. 자, 과연 이런 폭스바겐이 키우기를 원하는 이 배터리 회사가 뭐 3년, 5년 안에 성장이 가능할까요? 최소한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 10년 뒤에 LG나 SK나 삼성의 배터리 기술력은 더 넘사벽이 돼 있겠죠. 결국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단가 싸움도 생산력 싸움도 규모의 경제 싸움도 뭐 치킨 게임이 됐든 물량이 됐든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유럽이 이렇게 쉽게 따라오려고 해도 미국이 생산 기지를 그냥 본토로 옮기는 수준에서 TSMC와 삼성과 협정을 맺는 것처럼 유럽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그 유럽 땅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도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결과적으로 왜 드리냐? 자, 지금 반도체 시장이 살짝 반도체 시장이 아니라 반도체 주식.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반도체가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생각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지수는 3200을 찍고 살짝 조정을 받아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 꾸준하게 상승세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생각했던 만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나오지 않고 있죠. 자, 실망하지 마시고 잘 주시하시고 뭐 소부장 관련해서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관련해서도 뭐 파운드리, 수혜주 관련해서도 또는 차량 반도체 관련 뭐 MCU 업체라든지 SOC, 시스템 온 칩 업체라든지 뭐 후공정, 패키징 여러 가지로 반도체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중에 평소에 잘 보셨고 잘 공부하셨고 익숙한 기업을 잘 주시하고 계시다면은 뭐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꾸준하게 요 반도체 업종은 자 계속 앞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슈퍼사이클이 더 가시화되고 실적이 찍힐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종목입니다. 뭐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IA 같은 경우에 뭐 1,500원이 살짝 깨졌죠. 1,480원이고요. 뭐 차트상 보시면은 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지 거의 3월 11일부터 1,600원, 1,500원, 이제는 1,500원도 깨서 1,400원대까지 내려온 거의 2달 넘게 횡보, 관망, 하락, 조정이지만 요 지루함을 이겨내시고 뭐 현재 어쩔 수 없이 뭐 1,700원, 1,800원 이상에 물려 계신 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다른 종목을 거래하시면서 끼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IA나 AD칩스를 잘 주시하고 계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요.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투자 소식이나 이런 섹터군의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잘 공부해 보시고요. 자, AD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600원대에서 계속 지루하게
흥보 나오고 있습니다. 갈 것처럼 가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살짝 윗꼬리가 달려놓고 다시 하락 조정이죠. 자, 머지않아 이 종목들이 다른 여러 가지 반도체 업종과 마찬가지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어지고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숨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조금 퍼포먼스가 좋았던 모습이고요. 뭐 인터플렉스가 됐든 원익 IPS가 됐든 뭐 유진테크, 뭐 SNS텍, 뭐 DBI텍도 마찬가지, 네페스나 테스나 다 좋은 업체들이고요. 뭐 제주반도체나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AD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솔브레인 강소기업이고요. 시그네틱스, SFA 반도체, 자, 뭐 코아시아가 됐든 코미코가 됐든, 자, 뭐 심텍도 마찬가지. 이 기업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장에서 자, 언제 달릴지 눈치를 보면서 서로 순환매 장세가 머지않아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 느낌, 요 반도체 업종에 언제쯤 정말 본격적인 랠리가 올지는 저도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놓치지 마시고요. 잘 주시하고 계시다가 꼭 반도체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뭐 요 말씀 한마디 더 곁들여 드리면요. 자,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대선 테마, 뭐 바이오 관련 백신 테마, 그 외에도 뭐 최근에 핫한 철강 관련해서 뭐 조선이나 해운 쪽 이런 쪽으로 계속 매기가 쏠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반도체 이쪽도 퍼포먼스가 나아주리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코스피도 3200을 돌파했다가 다시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약세장이 결코 아니고 뭐 조정장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증시가 우상향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달릴지 섹터의 중심, 자, 반도체도 바이오도 빠질 수 없는 중심 섹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잘 분석하시고 뭐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기사도 보시고 공부하셨던 부분 잘 요약하셔서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이 영상 마무리되면 제가 비트코인 관련한 영상하고 바이오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세롬 검색 진행시켜